일반적으로 성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티가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유산이나 기형아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난임 전문의 이유정입니다. 요즘 고령 임신이 늘면서 배아 검사에 대한 관심도 정말 빠르게 높아지고 있죠. 오늘은 실제로 어떤 배아 검사들이 있고 언제 꼭 필요한지, 검사 종류들부터 배아 손상 여부, 그리고 NIPT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핵심만 쏙쏙 말씀드릴 테니 이 영상을 보시고 나에게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배아 유전자 검사, 흔히 PGT라고 부르는 검사는 착상 전에 배아에 염색체나 유전자의 이상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원래 가족 중에 유전 질환이 있는 경우 그 질환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개발된 기술인데요. 1989년에 처음으로 유전 질환을 피해서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고, 그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서 초창기에는 유전 질환 가족에게만 적용되던 검사가 지금은 일반적인 난임 부부에게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염색체에 이상이 있으면 임신이 잘 안 되거나 설령 임신이 되더라도 유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특히 여성의 나이가 높아질수록 배아의 염색체 이상 비율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사회적으로 고령 임신이 많아진 요즘엔 시험관 시술 자체가 많아지고 그만큼 배아 검사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배아 검사를 통해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유산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지게 된 것이죠. 크게 배아 검사라고 부르는데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가장 큰 범주를 PGT라고 부르고 그 안에 검사 목적에 따라 A, M, SR 같은 알파벳으로 나뉩니다. 먼저 PGT-A의 A는 염색체 수를 보는 검사예요. 배아에 염색체가 정상적으로 46개가 있는지, 하나가 더 많거나 하나가 더 적지는 않은지 확인하죠. 다운증후군처럼 염색체 개수가 맞지 않아 생기는 이상을 미리 확인하는 겁니다. 현재 국내 난임 병원에서 가장 흔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시행되는 검사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PGT-M입니다. M은 단일 유전자 질환, 즉 하나의 유전자 문제를 확인하는 검사예요. 대표적으로 근이양증처럼 부모 중 한쪽이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시행하죠. 2025년 기준 보건복지부에 허용된 질환은 237개로 이 목록은 계속 추가되고 업데이트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에 PGT-M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PGT-SR입니다. PGT-SR은 염색체 구조적 이상을 확인해요. 쉽게 말하자면 염색체가 붓거나 뒤집히거나 빠진 부분이 있는지, 두 번 복사된 경우가 있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염색체라는 유전 정보의 책에서 페이지가 서로 바뀌거나 빠져 있거나 두 번 인쇄된 부분이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책 한 권에서 30페이지 다음에 50페이지가 갑자기 나오면 내용이 이어지지가 않겠죠. 그런 식으로 염색체 안의 구조가 어긋난 부분을 찾아내는 게 PGT-SR입니다. 이런 구조적 이상은 겉으로는 증상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성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티가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유산이나 기형아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엔 NIPGT, 즉 비침습 배아 검사도 있습니다. 배아를 직접 건드리지 않고 배양액 속에 떠있는 DNA를 분석하는 방식이에요. 엄마 피 속에 태아 DNA를 보는 산정검사 니프트, NIPT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아를 손대지 않기 때문에 손상 위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확도는 기존 생검 방식보다 약간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조적인 용도로 일부 병원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류가 참 많은데요. 간단히 정리해보면 PGT-A는 염색체 수,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에서 하고 있는 PGT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PGT-M은 유전 질환이 있는 경우, PGT-SR은 염색체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경우, NIPGT는 비침습적 DNA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아 검사를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기세포를 떼면 약해지는 거 아닐까요? 라고 걱정하시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배아의 태아가 될 부분이 아닌 태반이 될 부분인 영양배엽에서 아주 소량의 세포만 채취하기 때문에 배아 발달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배아가 생긴 지 약 5일에서 7일 정도 된 포배기 단계로 이때 세포는 이미 수백 개로 분열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태아 부분과 태반 부분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태반 부분
부분에서 5개에서 10개 정도의 세포를 떼어내서 검사를 하는 거고, 이 정도의 수는 배아 전체 발달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은 숙련된 배아 전문가만이 진행하여야 하고 안전기준이 아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제연구에서도 PGT를 거쳐 태어난 아기와 일반 시험관 아기 사이에는 건강상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죠.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PGT를 거쳐 태어난 아기가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넘는데 선천적 기형이나 성장 발달 문제의 비율은 일반 아기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모든 배아가 똑같이 강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약한 배아는 세포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조금의 손상이 일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 착상률이 소폭 낮아질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1에서 5% 미만으로 매우 낮고 병원의 기술 수준에 따라 이마저도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바로 모자익 배아입니다. 모자익 배아는 검사한 세포 일부는 정상인데 다른 세포에서 이상이 일부 섞여 있는 배아를 말합니다. 앞서 예시를 드렸던 유전 정보의 책을 펼쳤을 때 대부분의 페이지는 멀쩡하지만 몇 장이 빠져 있거나 순서가 바뀐 경우처럼이죠. 이런 경우엔 검사로 확인된 세포가 배아 전체를 완벽하게 대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단순히 정상 비정상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자익 배아의 가능성과 착상 확률까지 함께 분석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하는가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NIPT는 임신 후에 하는 검사예요. 임신 10주 이후 산모의 혈액 속에 아주 조금 섞여 나오는 아기 DNA를 찾아서 염색체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예요. 엄마 피만 뽑으면 되기 때문에 아기에게 전혀 위험이 없는 비침습적 검사로 이미 뱃속에 있는 태아를 확인하는 산정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다운증후군이나 다른 염색체 이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PGT는 즉 배아 검사죠. 임신이 되기 전에 시험관 과정 중 만들어진 배아에서 진행이 됩니다. 아직 자궁에 착상하기 전이고 염색체 이상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한 후에 건강한 배아를 선택해서 이식하는 방법이죠. 둘 다 염색체 이상을 본다는 점은 같지만 시점과 대상, 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대신할 수 있는 검사는 아니고요. 그래서 PGT는 임신 전의 예방, NIPT는 임신 후 확인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배아 검사는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유산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확도도 99% 이상으로 아주 높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PGT는 착상 전 염색체나 유전자 이상까지만 확인을 하거든요. 그 이후 자궁 안에서 아기가 자라면서 생길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나 산모의 건강 문제, 출산 후 후천적인 질환까지는 이 검사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자익 배아인 경우에는 검사한 일부 세포는 정상인데 일부 세포는 이상이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것처럼 결과가 배아 전체를 완벽히 대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상으로 보였던 배아가 실제로는 일부 이상 세포를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결국 임신은 배아의 질, 자궁 환경, 산모의 건강, 그리고 약간의 운이 모두 맞아야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배아 검사는 그중 하나의 중요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배아 검사, 즉 PGT에 대해 총 정리해봤습니다. 종류별 차이부터 검사 과정, 주의할 점까지 한눈에 정리되었을까요? 유전 질환이 있거나 반복적인 유산을 경험하셨거나 고령 임신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배아 검사를 꼭 한번 고려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모든 검사가 100% 확실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의학은 늘 확률의 영역 안에 있고 결국 중요한 건 검사 결과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아 검사는 단순히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닌 환자분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